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겁고 싱그러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 5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장마 여름의 계절로 이제 6월로 들어가는 거죠. 장마와 여름의 계절, 정열의 계절 8월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 여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제 코로나도 보통 이제 여름에는 좀 죽어 있다가 이제 가을 이후에 찬바람 날 때 다시 창궐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좋은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온갖 머리싸매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최근 이제 5월 말로 올라올수록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힐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고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예, 기술적 반등 정도죠. 베어마켓 랠리는 바닥에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상승장을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초 중순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6월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죠. 이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도 나쁘지 않다. 강건하게 잘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도 봉쇄 조치가 일어났고 원자재 가격이 최하위를 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뭐 절대 금액은 절대 수치로 낮을 수 있지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잘 방어를 했다. 이 한 줄에 이 핵심 포인트가 실린다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희망이 있는 5월 말과 6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사이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 또 이제 잘 근무하면 내일 쉬죠. 네, 선거들 잘 하시고 좋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선거는 뭐 시장이나 이렇게 큰 사람들만 하지 구의원이 누군지는 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을 보고 찍는데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선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안한 평화. 제가 오늘 한 줄 요약을 불안한 평화라 하겠죠. 네. 뭔가 좀 불안한데 장은 야금야금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 이걸 제가 불안한 평화라 하겠는데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죠. 네.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좀 공격적으로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오늘도 좀 공격적으로 사도 될 것 같아요. 6월 한 중순까지는 시장이 강세장을 띌 확률도 좀 있고 다음 내일부터 이제 오늘 내일 새벽부터 미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약간 강세장을 띨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발을 딛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어제 이제 글로벌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은 다 쉬었죠. 이것은 이제 금요일 날 주가니까 별 관심이 없고 어제 보면 니케이가 2.19, 상해가 0.6, 항생이 2.06.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5% 중반대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우리의 상승력이 좀 약한 편이죠. 네,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끝난 유럽은 영국 0.19, 프랑스 0.72, 독일 0.79, 유럽이 상승 마감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적으로 글로벌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시아 주식시장은 뭐 큰 어떤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며칠간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아마 전강 후 보합이나 뭐 좀 내려올 확률이 있었는데 윗골이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어 보여. 요즘은 거의 단타 매매를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으로 걸어놓고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알고리즘 매매들을 좀 젊은 친구들이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매매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막 아침부터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시려면 장 종가에 대놓고 사시는 게 낫지. 파는 것은 아침에 일찍 파시고 추격 매수는 장 종가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뭐 여러 시장들의 키포인트를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의 키포인트죠. 월러가 연준 이사죠. 연준 이사 이분이 향후 몇 번 더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지지한다.
이분은 이제 기준금리가 2.5 정도를 보고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인 2.5%보다는 더 올릴 확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들이 3년 만에 첫 대면 회담을 추진한다. 뭔가 조금씩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진핑도 미국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평화에 대한 그 분위기도 좀 필요하고 다음에 바이든도 중국과의 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CPI도 잡아야 되고 소련을 코너에 몰아야 되고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중국과의 좀 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남태평양 10개국과 안보협정이 불발이 됐다. 네, 섬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나라들과 이 나라를 공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호주를 좀 코너로 몰 생각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주간 생산량 기준으로 폐쇄전 수준의 70%를 복구했다. 상하이가 이제 문을 조금 열면서 우리 테슬라가 생산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어젠가 주말에 이제 블룸버그를 보니까 인도 시장을 테슬라가 공략하고 싶은데 인도 모디 총리가 공장을 지어라. 이 이야기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공장을 지을 확률은 제가 봐서는 좀 낮아 보이는데 만약 공장을 짓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유럽 증시는 중국 상하이, 중상하이 정상화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루브라 결제를 거부한 네덜란드 업체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죠. 가스테라라는 네덜란드의 가스 회사인데 이 회사가 루브라 결제를 거부하자 네, 업체 가스 공급 중단을 한 그런 보복인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핫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 가격도 CPI가 줄고 뭔가 좀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간다는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에너지 가격은 당연히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너지나 음식료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푸틴이 제재가 해제되면 상당량의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곡물 가격, 비료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거죠. 좀 줄이셔야 합니다. 독일이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7.9% YOY로 50년 내 최고를 하고 있는 정점을 향해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8.3까지 떨어졌는데 6월 초에 발표될 CPI가 8%나 7자만 보인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넘버 모멘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뭐 어제 7.17%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야 주식시장도 좋은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좀 무너져야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오는데 또 어떨 때는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으면 주식시장도 좋다. 네,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니까 옆에 이제 젊은 친구들 보니까 비트코인이 무너진다고 그 돈 팔아서 주식시장 오진 않더라고요.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알류식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 뭐랄까 레버리지의 그 맛에 들이는 거죠. 네, 절대 못 빠지는 늪과 같습니다. 마약과 같은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시장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젊은 친구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제 권도영이가 이제 테라 2.0을 만들었는데 한번 사기죠. 네, 두 번 다시 또 늪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놈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비트코인 투자 때 좀 가려서 천천히 호흡을 좀 하시고 제가 봤을 때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3,000원에서 2만 3만이 깨지면 사고 3만 2, 3천이면 팔고 박스권 매매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결론부터 봅시다. 금융시장 불안감이 진정되고 있다. 5월 들어 급락했던 미 증시 하락세가 주춤해졌다. 코스피도 불안하지만 2600선을 지켜내고 있다. 원달러는 1291원까지 5월 10일 날 갔다가 1250원대로 하락을 했죠. 미국 국채금리도 5월 6일 장중한 때 3.14%까지 갔다가 2.784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금융시장 불황이 진정된 것은 인플레이가 진정된 요인보다는 경기가 침체할 거라는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역설적이죠. 문제는 이러한 경기 침체 우리가 양난의 칼, 즉 양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미국 지역 연은은 제조업 지수가 급락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실적 경고가 이어지죠.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이러한 경기 올라가 있는 경제 지표들을 꺾어놓은 거죠.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다. 하지만 경기 수준을 보면 실제 침체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이것이 베어마켓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베어마켓 논리 중 하나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시간은 남아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포스럽게 빨리 급하게 하락해서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에도 기업 실적들은 그렇게 꺾이질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그 짧은 기간의 어떤 기대감, 시간적 여유, 그 다음에 수급이 비어있는 그 빈집 털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러한 것들이 베어마켓 랠리의 논리적,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죠. 더군다나 올해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은 이미 과거 침체 국면의 평균 정도까지 하락하며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주는 모멘텀으로 작용 중에 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죠. 단기 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경기 침체의 확장 심화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즉 속도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 역사상 침체 국면에서 미국 기업이익은 7에서 26% 감소했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0%까지 감소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과 한국 기업 이익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비관적으로 보면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향후의 이익 감소에 따라서 주가 하락 위험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화면 낙관적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추가 상승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컵에 이제 물이 반이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네와 반만 남았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어느 쪽이 맞을 것인지, 과연 어느 쪽이 맞을 것인지 경기 불안이 전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성장주는 불안은 여전히 진정되고 있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침체 위험이 과시화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 비록 그 시간의 기가 짧을지라도 우리의 예상보다 길진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다가 윗꼬리를 달 확률 6월 기업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6월 중순 6월 말까지는 시장은 먹고 터지고 반복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트렌드를 타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 정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의 초점은 경기 민간 업종을 중심으로 짜야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빠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한 15% 정도를 보고 도달시 칼같이 자르고 쉬는 전략을 강력 추천을 해보죠. 어제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오죠. 반도체 지향 삼성전자도 꿈틀꿈틀합니다. 반도체 소재도 올라오고 2차전지, 이커머스, 네이버와 카카오, 메타버스, 게임, 엔터 등 그동안 바닥에 있던 것들이 짧은 순환매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은 단타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0에서 15% 올라오면 일단 팔아주거나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10% 이내로 짧게 잡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6월 들어서 다시 부각될 우주 항공 분야도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당연히 6월 15일 나로 발사 전까지는 들고 계시다가 바닥에서 지금부터 10에서 10% 오르면 자르는 전략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미국 약세장에서 PER 하락이 더 컸던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S&P 이제 이 짙은 파란색의 S&P 500 하락률이고 이 이제 회색이 퍼 하락률인데 1990년대 이후 약세장에서 퍼 하락이 S&P 500 하락률보다 더 큰 케이스는 없었다는 거죠. 2020년에도 보면은 S&P 하락률은 20.7, 퍼 하락률 26.3으로 더 컸는데 이게 이제 줄 거란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2020년에도 퍼 하락률이 S&P
500 하락률보다 더 낮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은 오버 슈팅한 것 같다. 이런 좋은 그러한 애널리스트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이 2022년 EPS 상승률이고 이게 회색이 2003년 미국 EPS 상승률이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피의 기업 이익도 의외로 견고하죠. 올해는 255조, 네. 영업이익 255, 2003년, 23년은 286조. 그래서 제가 순수 영업이익으로 190조가 중요하다. 여기서 뭐 이자 빼고 뭐 비용 빼고, 네. 그런데 이자 빼기 전 비용 빼기 전에 255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면 2,800에서 3,100까지의 사이에 주가가 놓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펄을 과거 기준으로 10배를 했을 때 2,800, 11배, 한 배만 더 올리면 3,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EPS다. 이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 255조 이익을 낼 것이다.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2023년엔 286조. 이러한 기본적인 숫자를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차이는 큽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대박나는 즐거운 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쉬죠. 그래서 오늘은 윗꼬리에 조심하라. 팔 때는 아침 일찍 팔고 살 때는 장 후반때 사라. 그래서 6월 중하순까지 실적 발표 때까지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주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혹시 이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소일비하면서 변동성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배에 힘을 딱 주고 배짱 있게 버텨야 될 그러한 장세이다. 지금부터는 어느 종목을 사는지 단타를 자기가 어떻게 해내는지 이게 이제는 트레이딩 능력의 싸움이죠. 그렇죠?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한 20개 종목을 놓고 꾸준히 매일 그래프 보고 기술적 반등 보고 뉴스 플로우 체크하고 외국인들 국내 기관들 수급 체크하고 이것들 눈에 계속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자기가 딱 찍어놓은 20개 종목을 그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계속 매일매일 붙여놓는 거죠. 책상에 붙여놓고 저는 어, 천장에다도 잘 때 보려고 붙여놨었죠 옛날에. 네. 한때 뭐 미칠 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눈에 익고 매매 타이밍을 잡고 목표 수익률 정확히 정하고 이러한 지금은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트레이딩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주말에, 내일 쉬는 시간에, 쉬는 날에 모든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압축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고 갈 건지 들고 갈 건지 고민하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파는 것은 아침에 들고 가는 것은 막판에 사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있었던 것은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멋지고 즐거운 휴일 전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